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적국들은 각종 정보기술과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활동을 결합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Hostile nations like Russ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ran, and North Korea, and cyber criminals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sharpen their tactics and create more adverse consequences.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도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적대국과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는 계속 더 커지고 더 정교해지면서 더 많은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와 경화를 강탈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존의 발표를 다시 거론하면서 사이버 분야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국들로부터 진화하고 점점 더 복잡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적성국들은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정보 스파이 기술과 약탈적인 경제 및 문화 활동, 그리고 사이버 및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을 결합해 미국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에 불법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고 민감한 정보와 기술 및 산업 기밀을 훔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어 화학무기 관련 위협에 대한 감시 문제도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북한은 국경 밖 표적 공격에 화학물질을 사용한 건 미국 본토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유사한 시도를 감시하고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Countries like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re all growing more aggressive, more brazen, more capable. They're coming at us from all angles to undermine our core democratic institutions, our national security, and our rule of law. 레이 국장은 특히 사이버 범죄자들과 국가들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자산을 훔치며 우리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속적으로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동맹을 향한 미국의 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이 지역의 새로운 일상이 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영내 안정을 해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강력하며 우리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도록 여러 번 촉구했다면서 그들이 언제 멈출지는 북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60회 이상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미 공군의 B-1B 랜서가 킨소드 훈련 동안 신속하게 연료를 주유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핫핏 급유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17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인 킨소드 23을 지원하는 제37 원정폭격대 소속 미국 공군 B-1B 랜서 2대가 훈련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 온 370대가 넘는 항공기 가운데 일부로 동맹국과 상호 운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죽음의 백조로 불리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인 전략 폭격기 B-1B 랜서는 여전히 괌에 배치돼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달 가까이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17일자 위성 사진에는 B-1B 랜서 전략 폭격기 2대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야외 계류장 2곳에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공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B-1B 랜서 각각 2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으며 이후 B-1B 랜서 2대는 한반도 시각으로 5일 한국과 미군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여했고 이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도 공동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 등을 우려하며 추가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로라 홀게이트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과 진전 사항은 심각하고 증가하는 국제적 우려의 원인이라면서 금세기에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는 북한뿐이며 새 핵실험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비난받아 마땅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핵 프로그램 진전은 지난 9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이 법이 핵 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선제적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어떠한 북한의 국내법도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일상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북중 국경 지역의 감시를 대폭 강화한 사실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UN 강제실종실무그룹은 북한에서 실종된 한국 전 국군포로 2명의 정보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북한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전인 2019년 3월과 올해 4월 함경북도 국경도시인 회령을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3년 사이 북쪽에 기존 철조망이 더 보강되면서 9.2km에 달하는 새 철조망이 설치된 완충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대 5개에 불과했던 감시 초소는 코로나 기간에 무려 169개가 더 늘었고 순찰도로도 확장됐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7일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를 빌미로 국경 지역의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며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이 지역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로 접경 지역의 비공식 무역이 거의 중단돼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령에서 무역 등으로 생계를 이었던 탈북민 5명은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어떤 물건도 밀반입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고 위험에 빠뜨리며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식량과 물품 수입, 유통 등을 전면 통제하는 과거 체제로의 복귀는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과거 기근 같은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의 인권과 인도주의 기구들은 북한 정권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주민들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잇따랐습니다. We remind the DPRK that its restrictive COVID-19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further constrain the freedom of its citizens or to restrict the 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gage with authorities in Pyongyang. 이런 가운데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실종된 한국전쟁 국군포로 2명에 관한 질의서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우아 발데 의장은 최근 한국의 6.25 국군포로 가족회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에서 실종된 국군포로 출신 황금만, 한만택 씨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질의서를 북한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미한일 3국 정상이 공동 성명에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성명은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매우 좋은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와 무기, 미사일만 논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이 북한 정권에 의한 납북자들과 한국인 억류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5년째 공석으로 있는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되면 북한과 아시아 지역,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 2건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북한 서해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해상을 촬영한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길이가 각각 100m인 선박 2척이 작은 선박 1척을 사이에 두고 접선 중인 모습이 잡혔습니다. 또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도 길이가 각각 90m인 선박 2척이 작은 선박을 가운데에 두고 접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의 서해 일대에서는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VOA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북한 서해에서의 환적 의심 사례만 이번 2건을 포함해 모두 29건에 이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